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파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는데 좀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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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됐어요. 네네네네네.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파님은 무슨 띠세요? 저요? 네. 저는 화선이님하고 동갑입니다. 화선이가 어떻게 알아요, 나이를? 많이 공개를 하셔서요. 와, 많이 공개를 해서 원숭이 잔나비띠. 아니, 지인은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니고 그 화선이님 또 좀 예전부터 알던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아니요. 이 방송에서 처음 알았어요. 이 방송에서 처음 하셨어요? 네. 그럼 보통 그냥 나이만 얘기하는데 화선이님하고 동갑입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걸로 하죠. 아니요. 굉장히 되게 그 정체를 많이 숨기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럴수록 저는 이미 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잘 숨기시네. 좋아요.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하는 건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네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작년 추석에 이제 엄마가 네.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게 네. 약간 빙의의 정황이 있었고, 네. 누나가 크게 사고를 당할 뻔한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네네네. 네. 그거에 대한 다음 이야기인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까지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번에는 제 기억을 먼저 얘기하고 어머니 기억을 따로 했었는데 그게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냥 시간 순대로 진행을 할게요. 사실 길게 준비하라고 해서 되게 길게 준비했었는데 준비했던 거 반 하고 괜찮으시면은 저 짧썰도 하나 있어서 짧은 썰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이야기에서 이제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돼요. 신도시로 이사를 가라는 외할머니 조언이 있어서 신도시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가 직장을 바꾸세요.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검침원인가 그걸로 바꿔서 시간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직장으로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7살이 됐던 해에 신도시로 이사를 갔고 그때는 이제 혼자 있는 때가 없었어요. 진짜로 엄마가 그 유치원 등원 하원 다 시켜주고 집에서 이제 엄마가 나갈 때 되면 또 누나가 오거나 하고 그래서 약간 7살은 그렇게 좀 안전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기운이 좀 센 편이라 가지고 그게 좀 지켜지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렇게 좀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 교회 엄마도 정확히는 모르시는데 신내림을 피해서 교회 막 다니기 시작한 분이 있었대요. 그분은 그 당시 한 20대 초반 정도였다고 하고, 앞으로 이분은 그 교회 누나라고 칭할게요. 그 교회 누나가 저를 딱 보고 얘기하는 게, 아드님이 혹시 최근에 어디 다치거나 그런 거 없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엄마가 말하는 게 이제 제가 다친 건 아니고, 그 누나가 얼마 전에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 교회 누나가 아드님을 교회 그 담장 밖에서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여중생 정도 되어 보이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운이 안 좋아 보인다고 얘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꺼림칙해가지고 막 화가 났었는데 이제 누나 교통사고라는 큰 일이 있었으니까 일단 귀담아는 드러났대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누나 말이 이 교회에서 주는 스티커라도 그 집 문 앞에 붙여 놓으면은 약간 그 교회 기운이 집에 그래도 좀 묻을 거라고 그래서 집 문 앞에 꼭 붙여 놓으라고 했대요. 엄마는 이제 그거는 또 딱히 교회 밖에 건 아니니까 잘 따르기로 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1년 정도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했어요, 엄마가. 근데 이제 제가 8살이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또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일을 제가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단 키가 되게 작고요.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친구도 없었고 자신감도 좀 없고 그랬었어요. 그게 좀 찌그러져서 지내는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와서 교실 이제 미닫이문이었거든요.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반에서 제일 키가 큰 애가 있었어요. 걔를 민규라고 할게요. 그 민규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내려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제가 이렇게 미닫이문에 걸쳐 있었는데 미닫이문을 확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에 끼니까 악 소리를 내면서 주저앉았고 제가 주저앉자마자 이때 진짜 아팠는데 진짜 민규가 저를 진짜 죽일 듯이 막 밟고 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래 하면서 징징거리면서 맞기만 했고 저는 이제 발이 심하게 다쳐서 한동안 깁스를 해야 됐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몰랐었는데 이제 어머니들이 학교에 소환이 됐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피해자를 생각하고 학교에 갔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되게 난감해하고 계셨대요. 눈치 보고. 그리고 상대편 이제 민규네 어머니는 이제 저희 엄마가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저희 엄마한테 당신네 아들 귀신 들렸다면서요? 라고 쏘아붙였대요. 엄마는 이제 순간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누가 그래요? 다짜고짜 무슨 소리예요? 하고 맞받아쳤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엄마한테 설명해 주는 게 어머니 반 애들이 모두 말하는데 어머님 아드님이 민규한테 깔깔거리면서 온갖 욕이 담긴 저주를 했다고 해요. 다들 말리지도 못할 정도로 무서웠다고. 그 말에 엄마는 너무 벙 쪄져가지고 따로 반박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 기억에는 없는 일이었고요. 엄마도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민규란 친구가 폭력을 행사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서로 뭐 반반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냥 서로 사과하는 거로 정리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엄마 마음 같아서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학교고 뭐고 다 그만두게 하고 자기도 일 그만두고 계속 제 옆에 붙어 있고 싶었다고 했어요. 문제 이제 그 누나 교통사고도 있었고 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계획이 없던 이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나마 차선책으로 같은 학교 고학년인 누나한테 제가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쉬는 시간마다 자주 가서 봐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게 누나한테 되게 잔인한 일인 게 저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누나가. 그래서 누나는 너무 싫었는데 아무리 싫고 꺼림칙해도 자기 동생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쉬는 시간마다 와줬대요. 저는 몰랐어요. 누나가 왜 왔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좀 괴롭힘도 줄어들고 친구들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제가 막 발작하려는 것처럼 보이면, 빙의 되려는 것처럼 보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막 보호해주고 양호실로 데려가서 좀 진정될 때까지 두고 이렇게 했었대요. 저는 약간 그런 발작 같은 게 되는 때에 제 기억은 그냥 제가 잠든 걸로 기억해요, 저는. 저 스스로는 잠들었다고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증세가 막 이렇게 호전되지는 않았대요. 그렇게 뭐 친구가 많아졌다고 해서 호전되지는 않았대요. 그 해결책이 딱히 없어서 이제 엄마도 할 수 있는 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있었대요. 이제 그러고 9살이 되고 9살에 또 이사를 가게 만든 일이 생겨요. 제 9살 생일날이었는데 이제 이때쯤이면 친구가 몇 명 생겨가지고 친구들 생일 파티를 몇 번 갔었어요. 근데 그 제 생일날 괜시리 제 생일 파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도 일을 하고 아빠도 일을 하고 하니까 저희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던 적이 없어요. 누나도 용돈 받아서 얘 친구랑 나가서 먹는 정도? 그 정도로만 생일을 보냈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너무 생일 파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어린 마음에 다른 애들 파티가 되게 부러웠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몇 안 되는 친했던 윗집 친구는 친척집 가야 한다고 학교 끝나자마자 먼저 갔고 옆동 친구랑 하교하다가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되게 뭐랄까 뭔가 큰 일을 도모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나 생일인데 우리 집 가서 생일 파티 하자.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동 친구 이제 상훈이라고 할게요. 상훈이가 알았다면서 저를 따라왔어요. 저는 이제 막 괜히 막 기대하고 두근두근하고 그러면서 집으로 갔죠.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집에서 하는 생일 파티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신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엄마가 일 때문에 바빴어도 스케줄을 무조건 제가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있게끔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엄마가 있다는 걸 아니까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죠. 그리고 이제 인터폰에서 엄마가 받는 소리가 났을 때 인터폰 너머로 제가 엄마 나 오늘 생일 파티 할래. 상훈이 데려왔는데 해도 되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분명히 엄마가 인터폰에 드는 소리가 났는데 엄마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엄마가 지금 갑자기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줘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훈이 보고 빨리 돌아가라 그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폰을 뚝 끊어버리고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생일인데 그래도 화를 낼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상처를 받았었는데 옆에 이제 상훈이 표정을 보는데 의외로 덤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릴 줄 알았어요. 생일 파티 한다며 이러면서 놀릴 줄 알았는데 안 놀리고 그러고 있길래 일단 그냥 상훈이한테 미안하다,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1층까지 상훈이를 데려다 주고 다시 올라가니까 엄마가 이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집 들어가서 또 엄청 혼났죠. 엄마 바쁜 거 아는데 무슨 생일이냐고 이러면서 막 혼났었는데 엄마가 이제 이때 일을 해줘요. 이때 일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인터폰 너머에 비친 모니터에 제 옆에 아무도 없었대요. 엄마가 이제 그냥 문을 열어줄 뻔 하다가 이제 엄마 뭐 생일 파티 해줘라고 문을 열어줄 뻔 하다가 상훈이 데려왔는데 라는 말에 너무 소름이 돋아서 문을 열 뻔했던 거를 딱 붙잡고 심호흡을 하고 이제 침착하게 대답한다는 게 화를 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엄마는 이제 제가 이 상훈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배웅해주러 1층을 내려간 사이에 엄마가 상훈이 집에 전화를 해봤고 상훈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상훈이 4교시만 하고 병원 진료 잡힌 거 있어서 제가 데리고 갔다가 지금 집에 왔어요. 라고 하는 말에 엄마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문을 열어줬으면 그 상훈이로 둔갑한 그것이 저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왔겠다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또 놀라가지고 부모님은 이제 액션을 취했던 게 이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이사니까 이사를 또 계획하게 돼요. 최대한 신축인 거처들을 알아보다가 진짜 아예 신축인 빌라를 아는 건축 일 하시는 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게 근데 그 빌라를 들어가려면 빌라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뭐 아버지, 뭐 큰아버지 막 이렇게 가족들에서 빚이랑 빚은 연끌 해가지고 신축 빌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빌라가 3층짜리 건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반지층부터 2층까지는 원룸들이 있었고 3층은 이제 다락방까지 있는 저희 집인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게 이사를 간 동네가 더 잘못된 건지 그때부터 이상한 애들이 더 많아지고 제가 또 다치기 시작해요. 그 이사 간 집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저는 기억이 없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매일같이 몽유병 증상처럼 집을 돌아다니고 심할 때는 집 밖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치는 일들도 되게 번번했는데 이제 다치는 일 중에 좀 대표적이었던 게 그 친구들이랑 한 탈출놀이 있잖아요. 눈 감고 이제 그 친구들 찾아가지고 술래가 친구들 찾아가지고 잡는 거 그걸 하는데 이제 그 근처 놀이터의 기물이 올라가는 쪽에 판 하나가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이제 주의 표시가 붙어 있었는데 탈출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저 구멍 있는 칸은 가지 말자라고 합의를 하고 이제 탈출 놀이를 했는데 제가 술래인 턴에 보통 탈출을 할 때 이제 애들 유인을 할 때 장소가 여러 곳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한 곳에서 몰아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애들이 모여있나? 하고 그쪽으로 계속 갔죠. 그러다가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때 살짝 머리도 내진탕이 오고 입술도 다 터질 만큼 다쳤는데 약간 그 이명소 있잖아요. 삐 하는 소리가 좀 없어지더니 그제서야 다른 애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막 울고 있고 너 왜 우리가 올라가지 말라고 소리치는데 자꾸 올라가냐고 하면서 애들이 막 울면서 어떡하냐고 하다가 부모님 와서 병원에 가고 그거 외에도 그 동네에서 밖에서 놀면 꼭 다쳤어요. 진짜 모든 부위 한 번씩 다 깁스해볼 정도로 많이 다쳤어요. 뭐 그래서인지 지금 뼈가 좀 튼튼하기는 한데 아무튼 매일같이 다치고 그 몽유병 증세도 점점 심해졌대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4학년 2학기 때쯤인가? 그게 너무 피크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이날도 당연히 저는 기억을 못하죠. 이날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제 엄마가 얘기해주는 게 엄마가 아마 꿈속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채로 눈을 떴어요. 엄마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 문 안쪽에 어떤 여중생이 엄마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그 교회 누나가 저를 처음 봤을 때 한 얘기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얘가 그 귀신인가 보다
하고 이제 엄마가 기가 좀 세시거든요. 그래서 그 여중생 귀신을 본 김에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대요. 그렇게 꿈속에서 이불을 젖히고 침대에서 일어서려는데 이제 제 방하고 안방문하고 마주보고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 집이. 근데 엄마 꿈속에서 갑자기 진짜 부서질 듯이 쾅! 쾅! 하고 제 방문하고 안방문하고 두 개의 문이 열리더니 그러면 이제 제 방까지 보이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잠이 깼대요, 엄마가. 그렇게 잠에서 깨서 보니까 그 여중생이 서 있던 위치에 제가 서 있었고 제 목소리가 아닌 딱 중학교 여자 아이 정도의 목소리로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웃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가지고 이제 정신이 날아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정신을 좀 붙잡고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아빠를 깨워서 교회에 연락을 넣고 지금 바로 교회 문 좀 열어달라고 했대요. 그때 이제 그 교회 누나가 말한 게 교회에 기운이 있는 곳에 두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깔깔깔 웃고 있는 저를 이끌고 교회로 달려가셨다고 해요. 이게 또 근데 또 좀 소름 돋는 게 가는 내내에도 제가 계속 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정문을 넘을 때쯤에 막 비명을 지르더니 제가 축 처지면서 다시 잠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저는 이제 교회 한 방에 있었고 그때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집에 뭐 수도관이 다 터져가지고 하자 보수공사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해서 집을 나왔다. 당분간 교회에 이거 이렇게 협조 구해가지고 이 방에서 지낼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그때 제가 든 생각은 내가 진짜 잠을 잘 자나 보다. 집이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잘 자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완전 엄청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주일 정도로 가족이 지내고 이제 또 그 사이에 엄마 아빠는 또 이사할 집을 알아보신 거예요. 이제 이사할 집을 알아본 게 된 게 이제 교회 누나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근데 그 교회 누나도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신내림을 피해서 교회에 온 거지. 그러니까 약간 야매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사 온 쪽 동네, 이 빌라촌 쪽이 뭔가 영가들이 더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동네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중생 귀신이 이전 신도시에서 활개치기가 어려우니까 활개칠 수 있는 동네로 떠나게 하려고 일부러 겁을 줘서 이사를 오게 한 것 같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그 빌라가 빚덩인데 그 빚덩이인 신축 빌라를 처분하고 다시 그 여중생 귀신이 활개치기 어려웠던 신도시로 이사를 오게 돼요.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상황이 완화되기는 했다고 해요. 이제 완화가 됐다는 거는 몽유병 현상이나 이제 제 기억이 끊기는 그런 빙의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 건데 이제 엄마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걸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저는 평생 모르고 살다가 작년 추석에 들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서운함이 올라왔는데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가 말해준 꿈속에서의 그 여중생 귀신 혹시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고. 엄마 표정이 되게 심각해지면서 그럼 너 그때 보인다고 말했던 게 진짜였냐고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화가 진짜 머리 끝까지 났는데 일단 진정을 하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그 얘기하면서 되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엄마 입장은 그거예요. 너가 아무리 봤다고 해도 내가 인정하면은 진짜 그게 사실이 될까봐 엄마는 그게 무서웠다. 아무튼 결론은 제가 다시 신도시로 이사 갔을 때부터 저는 귀신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결론을 얘기해주면 중3 때까지 보이고 중3 때 이후로 못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이제 귀신을 보는 것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여중생 귀신을 너무 또렷하게 봤다는 거예요. 나머지 귀신들은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편이었는데 이 여중생 귀신만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제가 기억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와, 우리 파님. 네. 저 오늘 소름 너무 많이 돋았어요. 그 민규 말고 민규 때문에는 열받았고 걔 상호 상훈이 상훈이 나 진짜 그때 완전 나 방심하고 있었거든. 얘기 듣다가 네. 와,
저도 이거 얘기 듣다가 추석 때 진짜 엄청 놀라가지고. 아니 진짜 내가 웬만해서는 안 그러는데 내가 진짜 방심하고 있었거든. 아 뭐 네. 인터폰으로 뭐 여자 서 있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원이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방심해서 소름이 쫙 올라오는 거야. 이거 얘기할 때마다 놀라요. 예, 와 진짜 시청자들도 놀래가지고 네. 나중에 이거 뭐 편집돼서 올라가면 제 거 찐표정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네, 진짜 놀라가지고. 우선 그 짧은 썰도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겹쳐진 거죠? 짧은 썰은 다른 거예요. 아씨, 그거 완전 좋다. 좋아요. 그럼 우리 판님이,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샤샤님도 대박이긴 한데, 남자 샤샤님이라고 판님이 진짜 멱살 잡고 저 10만 올라갈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짧은 썰 한번 좀 들어볼게요, 좀. 네. 그 짧은 썰 할 때, 네네. 그 장소 묘사하는 거 시간 좀 절약하려고. 네네네. 잠시만요. 네네, 천천히 하세요. 네. 와, 판님 세다. 진짜. 잔잔한 공포가 있네. 진짜 이분, 제가 이제 그 수갑 채워야겠습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를 뒤통수를 친다고? 와, 나 진짜 상원이 썰 진짜. 진짜 와, 이 판님이 판도를 바꾸겠다. 지금 네네. 위병소 얘기기는 해요. 네네. 네, 계속 길게는 안 하고 짧게 할 건데. 네네. 이제 잠시만요. 장소 묘사를 좀 생략하기 위해서 그림을 드렸거든요. 네네. 제가 이거 바로 띄워놓을게요. 네네네. 네, 잠시만요.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이 안 돼. 됐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이거 군대에 있을 때 얘긴데, 제가 위병조장이라는 근무를 설 때 얘기예요. 위병조장은 말 그대로 이제 위병소에서 조장을 하는 근무자죠. 초병 둘을 데리고 위병소를 밤새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무를 서고 있던 날에, 이제 저희 부대가 사실 그렇게 군기가 센 부대는 아니었어요. 좀 후방 부대라 가지고, 이제 근무 설 때 제가 지금 저기 그림에는 위병 조장실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나와가지고 초병 둘하고 떠들어요. 예.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 이제 그날은 야간 조장을 서는 날이었어요. 야간 조장은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서는 근무인데 야간 조장을 서면서 이제 초병들하고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 외부자 내부 통신용 전화가 있는 위치에서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지금 이 위병소 문 바깥쪽을 비치는 불빛은 저 전화가 있는 데를 비치지 않아요. 가운데 도로를 비치고 있지. 그래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처음에 못 찾아가지고 되게 무서웠어요. 깜깜한 데서 막 뚜루루루 소리가 나니까 심지어 저 전화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희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랜턴으로 막 비추다가 저기서 전화가 울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누가 나가서 받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정하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조장이니까 나가서 받자 하고 너네 잘 지키고 있어라고 나가서 받아요. 이게 혹시나 상황 훈련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가서 받습니다. 받았는데 쉬 하고 한 3초 정도 있다가 뚝 끊겨요. 네. 그래서 오씨 뭐지? 딱 끊었는데 뭐지 이 전화는 처음 보는 건데 하고 다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또 근무를 서요. 근무를 서는데 근무를 서다가 이제 근무 교대가 할 때 근무 교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밖에서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하면서 울려요. 그래서 또 이제 울리니까 상황 훈련인 것 같으니까 가서 또 전화를 받는데 또 치 하다가 끊겨요. 그렇게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울리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너무 긴장한 상태로 근무를 서는 거죠. 근무를 서고 하다가 이제 당직실에 먼저 보고를 해요. 지금 밖에 전화가 있는데 그게 울린다. 혹시 뭐 상황 훈련 전파된 거 있냐니까 없대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 울리다가 또 다음에는 그 사령실에다가 또 전화를 해요. 사령실에서도 그런 거 없다. 사령관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도 혹시 그 상황 훈련일 수 있으니까 너가 근무 철수할 때까지는 계속 전화를 받고
근무 철수할 때 해 떴을 때 그 전화기를 회수해서 가져와라. 그 전화기는 원래 지금 안 쓰는 건데 계속 거기에 방치돼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밤새 이렇게 계속 전화 벨소리를 듣는 거죠. 전화 벨소리를 듣다가 이제 근무 철수를 할 때가 됐어요. 근무 철수할 때 돼서 이제 끝났다 하고 가서 딱 전화기가 있는 사진을 본 이런 느낌의 전화예요. 사진에 있는. 그러니까 전화선만 꽂으면 되는 전화죠. 전화선만 꽂으면 되는 전화인데 회수를 하려고 딱 봤는데 전화선이 바닥에도 내려가지 않고 벽 중간에서 끊겨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집어가지고 돌아갑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들었어요. 근데 전화기 연결이 안 됐는데 전화기 울리는 경우에 대한 썰이 좀 저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겪은 게 아니라 좀 약간 내무반 진짜 군대에서 원래 지휘통제실하고 딱 전화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무반이 아니라 저 행정반에서 네. 띠리띠리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제 우리는 불침번이라고 하지. 불침번 쓰고 있는데 위병 사관이 전화 받고 뭐 하는데 갑자기 딱 끊고 우리는 밖에서 쓰고 있는데 야 잠깐만 들어와봐 이러면서 딱 들어갔죠. 우리가 들어가는데 내가 분명히 전화 받았지. 예, 전화 받았지 말입니다. 이랬는데 근데 전화선이 언제 빠진 거지? 하면서 이제 보니까 전화선이 빠져 있던 거야. 그런 게 군대에서는 좀 없지 않아 있나 봐. 그게. 맞아요. 그게 있어요. 저 사실 전화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할게요. 저는 근데 이제 전화 관련된 하나 더 있는데 군대가 좀 그런 게 있나 봐. 맞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위병사관이 주작한 줄 알았거든. 와, 우리 파님 진짜 되게 소름이 세게 와서 기억을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아무튼 또 우리 파님께서 또 이렇게 사연을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 느낌이 좋아요, 파님. 네. 느낌이 좋아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려요. 네. 네, 4주 출설은 노리고 있어요. 네, 4주 출설하고 저희 4월달, 5월달 그 이벤트 하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네네. 꾸준히 할 거니까 제가 간간히 썰 많이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가서 계속 타가거든요. 제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판님 오늘 사연도 제보도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좀 강력한 그런 썰을 제보해야겠다가 아니라 짧은 썰도 조금씩 한 번씩 지금처럼 도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실 저번에 노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바꿨거든요. 괜찮아요. 오늘 음질 너무 괜찮았어요. 그때 노이즈 때문에 막 귀신 있냐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좀 아깝긴 했죠. 그때 썰이. 아무튼 오늘 사연 진짜 완전 소름이었어요. 레전드급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판님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판님 사연 장난 아니네, 진짜. 아니, 근데 판님이 사연이 좀 괜찮고 뭐 하면은 제가 네. 장난 아니네요, 진짜. 우리가 좀 남성분들이 좀 약하거든. 뭐라 그러지? 썰을 푸시는 분들이 좀 빈도가 좀 약해서 지금 진또 하나 있는데, 파님이 또 이렇게 오셔서, 상훈이 뒤통수를 때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네. 셌어요, 진짜 썰.